예, 정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 12, P12요. 너무 설명을 잘 들어서 완전히 이해를 했네요. 법학을 해서 이 내용이 뭔 말인가 잘 몰랐는데 변호사님 너무 쉬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예정된 시간보다 25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쉬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되면 다 또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저한테 지금까지 좀 토론이나 추가 설명을 하시겠다는 분은 우리 그 HMM의 이중보 선생님하고 그 기자재 연구원의 배정철 선생님 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다들 뭐 좀 궁금해하실 텐데 그 영어로 돼 있다. 그 HMM의 이중보 부장님 뭐 좀 뭐랄까 회사의 기밀이 아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한번 연락을 주셔서 혹시나 질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와서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일단 모두가 아니라 처음에 서기현 사장님께서나 아니면은 장세호 실장님이나 이렇게 현재 해운 업종에 대해서나 해운 시장의 금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지금 저희 회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 아직 실적에 대한 발표는 없지만은 1,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저희 사업 계획보다 더 좋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5월 15일 날 되어야지만 이제 저희들 1, 4분기 이제 사업 실적이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수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해운산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4월 말에 저희들이 일단 24K 배를 먼저 인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계획대로 5월 초순에 또 삼성조선으로부터 또 2호선이 저희들한테 인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9월까지 총 12척의 24K 선박들이 인도가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직 현재로서는 크게 벗어남이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우려하는 바는 다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실적의 변화가 영업의 변화가 1, 4분기에는 없었지만 2,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회사 측에서도 여러 가지 항로의 효율적인 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진흥공사나 산업은행에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15K 다시 8척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15척에 대한 이제 금융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금융이 조금 이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장세호 실장님이 하신 부분처럼 현재 선박금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장세호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클로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대상수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계획대로 크게 이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지금 정부가 사실은 저희 회사의 많은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항상 그런 부분들에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뭐 전 직원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뭐 저를 비롯해서 이 선박 금융의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 그 12척 우선 24K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뭐 모르긴 해도 뭐 한 8, 90%는 은행 대출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예, 부채 비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부채 예, 비율이 그렇게 올라가도록 우리가 놔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예. 조달이 돼서 부채 비율이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됐는지 뭐 그런 게 기밀 그거는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분명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90%를 이제 타인 자본으로 조달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10%를 저희들이 그 저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10%는 저기 자기 자본으로 자담 형태로 넣게 되는데 분명히 저희들은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연구채입니다. 연구채라는 형태로 해서 그 연구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기는 있지만은 만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30년이나 이렇게 정합니다. 만기는 한 30년으로 정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만기가 되더라도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발행자가 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상환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기 감독원이나 또 국제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부채로 잡지 않고 자본성 자금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채를 발행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지가 않고 자본이 확대되니까 오히려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은행과 해진공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했던 자금이 이거 이제 그러니까 과거 기존에 있던 말고 신규로 들어왔던 자금은 100%다 연구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채 규모가 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채 비율이 상승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국제 그 회계 기구에서 국내 금융감독원에 이 자금에 대한 이게 결국 상환되는 거다 보니까 주식보다 에코티보다는 앞서게 상환되게 돼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파산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금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부채가 맞느냐 아니면 자본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19년도에 아마 각 나라에 있는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한테 다 회신을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원이 의견을 좀 준 게 이제 이게 뭐 자본이라는 답했으면 또 좋았을 건데 이제 부채에 가깝다는 그런 아마 회신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은 2023년 정도부터는 이 연구체에 대한 자본이냐 부채에 대한 그런 결정이 아마 2023년경에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회사에 그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그 연구체를 연구체가 이제 10입니다. 전환 연구체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또 다른 새로운 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아유 제가 네, 아주 속 시원하게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그다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는데 강병태 그 부사장님께서 정우영 변호사님과 장세호 실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다 해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배정철 조선기자재 연구원 선생님께서 어, 또 지정 토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병태 부사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우영 변호사님과 장세호 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병태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장세호 실장님하고 정우영 변호사님 또 김현 교수님 굉장히 도움되는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선박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선박금융시장이 집행 기준으로는 좀 늘었지만은 그 자본시장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됐다,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이 있고요. 또 금년 들어서도 그 독일의 그 지머라인 같은 구조물 운송회사가 파산을 했고, 향후에 이제 선박금융시장의 화두는 그 해운회사의 그 신용 위험, 디폴트 위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히나 지금 그 저유가 시장을 맞아가지고 이제 해안 플랜트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벌써 뭐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 흥하해운이 지금 그 자유회박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6월이면은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야 될 상태인데, 아까 우리 정우영 변호사님 발표 중에 보니까 지금 해진공에서 그 국내 국적선사 간의 M&A에 대해서 1,000억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앞으로 어떤 신용 위험이 더 커져가지고 이런 사례가 급증했을 때 과연 1,000억 규모가 적당한 규모인지, 그리고 그 1,000억의 원의 어떤 지원 방안이 어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LBO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자본 참여를 하는 건지, 해진공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 첫 번째는 이제 요 1,000억 정도의 M&A 자금 이렇게 적정한지 하고, 두 번째는 그 M&A 지원에 대한 정부 해진공이나 또는 산업은행의 어떤 그 앞으로 지원 계획이 있는지.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은행 주채권은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장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혹시 그 아시는 바 있으시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그 M&A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들이 어떤 그 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뭐 컨피덴셜한 거 제외하시고 오픈할 수 있는 거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 실장님 얘기하시기엔 적절한 거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그 홍비협회 김경훈 부장이 원래 발표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이 1,000억 원이 어디에 쓰일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인이긴 하지만 또 뭐 일정한 거래에 관여하고 있어서 이 1,000억 원은 지금 일반 자금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딜에 대해서 정부 돈과 민간 자본시장의 돈을 합해서 1,000억 원을 만들어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해운사 인수합병에 쓰겠다. 이런 용도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다만 어떤 기업인지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저도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장 실장님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우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 정우영 변호사님하고 그 장세호 단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더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그 배정철 조선기자재연구원 우리 선생님께서 그 기자재 쪽의 동향, 앞으로 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서 물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선사들이 뭐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슬로우 스티밍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입이 떨어지면 이 뭐 선박 금융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자 상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제 예상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기자재 쪽도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부산에서 지금 망에 돌아 계시는 배정철 선생님이 좀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배정철입니다. 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선박금융 부분은 좀 어둡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그 조선기자재 산업이 국가 산업 통계적으로도 별도로 잡혀있지 않기에, 즉
그 산업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 산업의 30% 정도가 기자재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비율만 가지고 산업 동향을 보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되기를 뭐 우리 주무부처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가에 여러 번 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조선 기자재 산업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올리고 특히 우리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요즘 이제 포스트 코비드 19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얼만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토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내로 오는 5월 27일로 예상됩니다만은 국제신문과 KNN이 공동으로 부산 지역 중심으로 우리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토론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중국 중심으로 코비드 때문에 그 조선소의 조업률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기도 하고 지금 일부 재개되지만 상당히 저조합니다. 조업률 자체가. 그 이야기는 조선기자재 공급 역시 어려워졌고요. 한국은 그나마 우리 조선소의 조업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그 선주 감독 또는 그 성급 그 검사관들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해서 건조 일정이 일부 지연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조선 부분은 뭐 금융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또 그 상담을 위해서는 선주들의 조선소 방문이 있어야 또 디테일한 상담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지금 그 클락슨 리서치 3월 20일 보고서를 보니까 신규 발주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면 21년경에는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한 25% 정도 신조선 그 발주는 감소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 기준 25%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18년 기준으로 보면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돼 있고요.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선박 개조 시장, 즉 아시다시피 그 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서 우리 서프캡 2020이라 그러죠. 황산화물을 그 3.5%에서 0.5로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그 개조는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지금 선박 개조를 할 수 있는 그 수리 조선소는 거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해운을 비롯한 이 시황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조선소도 신주 수조가 어떻게 될지 따라서 그에 그 완전히 디펜드온 되는 우리 조선 기자재 산업도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은 실제 금융이 리드를 해서 해운 선사에서 어떻게 그 신조 수주가 나올 것인가, 그에 따라서 국내 조선소가 얼마나 그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기자재 기업이 통상적으로 신조 수주되고 1년 내지 1년 반 뒤에 또 기자재 기업의 일감으로 이렇게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시차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자재 기업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도움을 받고 싶었던 부분은 조선기자재 산업이 중소기업형 산업이기 때문에 그 우리 조합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장 동향을 예측하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근래에 우리 기자재 연구원에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 동향 또 좀 그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내달라고 하는 그 우리 산업계 요구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우리 연구원 내에서도 그런 팀을 또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우리 자체적으로 해본 능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관련된 그런 것을 좀 우리 이 연구회에서도 좀 이렇게 제가 기동량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뭔가 많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은 그 조선 기자재 산업도 조선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선 기자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금융, 즉 중소기업 금융이죠.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우리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금융,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수치로 보면 상당히 그 비율이 적습니다. 금액도 적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전문가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중철 선생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선기자재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이게 이제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뭐 민간 기관인지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연구에 대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우리 전문연이라 그러죠. 산업부의 그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 16개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산촉법이라 해서 산업촉진기술법에서 설립되었는데요. 우리 그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을 위한 그 운영의 펀드는 대부분 국가 사업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기자재 기업의 시험 평가 부분, 즉 기술 개발하는 것도 지원하고 개발하고 나면 시제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시제품을 선박에 탑재하기 위한 기자재는 잘 아시다시피 엄격한 형식 승인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시험 기관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런 전문 시험 기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전국 7군데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녹산과 미염, 울산, 거제, 목포, 군산 이렇게 영도도 우리 본원이 있고요. 이렇게 전국 7군데 사이트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트에는 인근 조선기자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험평가 설비와 우리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즉 민간재단 법인이지만 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문 생산기술연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우리 250명 가까이 되고요. 연간 예산은 한 800억 정도로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민간 재단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기자재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최재웅 그 사장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세호 단장님께서 아까 해진공 지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잠시 드린다 그랬는데 우선은 최재웅 사장님 말씀을 듣고 장세호 또 단장님께 넘기도록 하고요. 예, 우리 네, 최재웅 안녕하십니까. 최재웅입니다. 저는 산업은행에 근무를 마치고 해양진흥공사의 전신인 한국해양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3년간 경영을 맡았다가 임기 마치고 나서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하나가 STX 마린 서비스의 어떤 그 경영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해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KOBC 자료도 계속 좀 받아보고 있고 하면서 오늘 이런 좀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좀 의견 개진을 간단하게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한 것은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ACBC라는 그 BCAC라는 즉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특히 뭐랄까 미래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얘기가 우리 해운에도 좀 이렇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뉴 오더, 새로운 질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의 어떤 좋은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어떤 V자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이번 사태에 따라서 저희 나라의 제조업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받은 데미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의 락다운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 같은 걸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네들은 또한 온쇼어나 니어쇼어로 정책을 바꾸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리 해운 정책에 있어서도, 그리고 해운 선사들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앞으로 이 전략적인 롱 디스턴스의 대형선 위주로만 해가지고는 조금 전략적으로 비는 공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중견이라든가 소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한 종합 로지스틱스, 즉 물류 회사들하고도 완전히 연결이 되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머스크나 2M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부, 그러니까 해수부나 우리 선사들이나 KOBC나 산업은행에서도 좀 전략적인 그런 예측을 가지고 향후에 플랫폼이나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해수부 1.25조 중에 결국은 5,700억은 벌써 문패가 달려있는 돈이 되는 거고, 나머지라는 게 참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그런 규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해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더 많은 포션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KOBC 같은 공사가 어떤 적자라든가 뭐 이런 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절대 활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공공기관 평가 부분에 있어서의 또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배제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앞으로 KOBC에 좀 반영을 해줘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뭐 이제 1,000억은 이미 정해져 있고 4,700원 어디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대증요법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증요법만 가지고서는 좀 앞으로의 새로운 뉴 오더에 있어서의 우리 해운 산업의 발전 방향하고 조금 그런 면을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코비드 사태 이후의 질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련되는 분들이 좀 힘을 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세호 단장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강부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운선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일본에 갔다 오셔서 이제 해운선사에 대한 이제 신용위험 부분을 좀 많이 느꼈을 텐데, 지금 국내 해운사들의 이제 선박 금융을 할 때 자산 비율이 거의 뭐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참 걱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위축이 될 때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자산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높이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다는 거. 현대상선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뭐 다른 선사들도 자산 비율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많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여하이 잘 될 거냐는 상당히 이제 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현대상선의 경우는 연구체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적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국적선사의 M&A에 대한 이제 자금 규모가 한 1,000억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아까 그거는 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전에 이제 흥하라인 관련해서 이제 흥하해운 관련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M&A 했던 장검상선이 이제 주식 인수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약 2,000억 정도 지원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M&A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LBO 방식도 아니고 지분 참여 방식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사례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M&A 관련해서 필요한 운영 자금이라든가 초기 소요 자금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사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운영성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운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해운사는 운영자금이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선박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담 및 은행 차입을 통해서 선박을 구입하면 그 구입된 선박으로 운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남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운임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리고 벙커 시유라든가 직원 임금은 나중에 지급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자마자 캐시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무분별하게 지원할 경우에는 회사 체질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해양진흥공사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성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지금 해운사들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컨테이너 선사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일을 도래한 시설 자금을 연장해 주는 게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해운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원리금 상환을 좀 부담을 뒤로 밀어주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신디케이션 돼 있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외국계 선사들이, 외국계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걸 쉽게 뒤로 넘겨주는 거는 잘못하면 모라토리엄 선언이 되기 때문에 EOD 사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으로 국내 해운선사를 도와주려면 지금 해양진흥공사가 꼭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나서느냐? 지금 그런 차입금 규모가 많이 들어오는데 캐시플로가 안 생기는 뭐 선박이 있다면 그런 선박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해서 기존 대출금이 5년 정도 돼 있으면
5년 내지 7년으로 연장을 시켜주게 주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게 제가 알고 있고는 해양진흥공사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M&A에 4,600억, 다른 운영성 지원에 얼마, 이런 돈은 실질적으로 회원사한테는 주면 유동성에는 고맙겠지만 그 돈이 다르게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진흥공사가 세일 리스백 방식으로 해서 길도리한 자금을 좀 더 길게 이연시켜주면 국내 해운선사는 정말 고마울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CBO 같은 형태의 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 운영되면은 해운사의 이게 비용이 좀 높은 구조이다 보니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게 금융 비용을 높이는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좀 금융 비용을 높이지 않는 상생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또 뭐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현대상선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뭐 영업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15K 관련해서 빨리 파이낸싱이 돼야 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인발번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난번 23K 관련해서 파이낸싱 했던 그런 툴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하면은 과거보다는 금융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해양진흥공사하고 지금 해양센터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파이낸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이성우 전무님께서 장세호 실장님께 금융 관련 질문 드린다고 하시니까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 생각에는 한 10분쯤 더 연장해서 8시 15분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질문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네, 전무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KSS의 이승우 전무입니다. 장소 실장님 말씀 방금 잘 들었고요. 일단은 그 해양진흥공사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 KSS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KS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양진흥공사, 해진공이 각종 그 상품을 폐선 보조금이랄지, 친환경 설비 스크러버 지원금, 뭐 후순위, 신조 때 후순위, 그리고 또 세일 앤 리스백, 여러 가지 상품을 그 예전에보다도 상대적으로 진취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대민 그 지원을 원활히 하고 왕성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KDB에 이제 KS에서는 신조도 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도 이 물동량도 줄고 여러 가지 또 선사도 조선도 어려운데 저희는 어떻게 신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KDB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짧게 두 가지 질문은 이러한 좀 어려운 시기에 선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신주를 통해서인가 영업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LNG선이나 또 용선주 뭐 예를 들면 메이저급 쉘, 쉐브론, BP 이런 메이저가 탄탄하고 또 LNG 가치 또 부가치 창출이 높고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KDB가 적극적으로 또 금융 파이낸싱을 하는데 아까 지금 그 실장님이 주신 그 금년도 신조 실적에도 보면은 5개 선사에 한 6척 정도의 신조 금융이 KDB가 강력히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선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좀 그 확실한 그런 데보다는 리스크를 같이 공유하고 좀 적극적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선사에 대한 신뢰도, 용선주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에비던스가 있고 계약서가 있고 용선계약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어떤 리스크를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현재 아까 그 5개 선사, 6개 선사, 6척에 대한 신조의 그 스프레드, 라이브 플러스 스프레드 가상금리가 1.5에서 2.0으로 그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끝나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라이브 플러스 스프레드를 뭐 용선주나 회사 신뢰도가 괜찮다고 전제했을 때 어느 정도를 이렇게 감안을 하면 되는지 꼭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세호 단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장 예, 단장님. 그러시죠. 예. 일단 저희들 KDB가 지원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국내 선사를 대형 선사들을 저희 실에서 다 담당하는 건 아니라서 좀 제한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하고 있는데 다른 페노션이라든가 이제 대한해운이라든가 폴라리스라든가 이런 선사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체를 반영을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량선사 화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동감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선순위는 한 70% 내지 글로벌 신디케이션을 위해서는 한 70%, 좀 많으면 75%까지 신디케이티드 론 선순위로 신디케이션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후순위를 저희 기금실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해양실을 통해서 펀드를 통해서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90%, 95%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사 입장이 좀 있어서 좀 하림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운임이 있기 때문에 운임을 현가 할인했을 때 나오는 그 금액이 만약에 뭐 지금 신조의 한 뭐 1.2배, 뭐 1.3배 이런 정도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95% 파이낸싱도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심사는 또 심사라서 별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은행이 조달 코스트가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내부적으로 저기 금리 수준이 라이브 플러스 이제 160을 기본적으로 조달 코스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떨어졌지만 바로 그걸 반영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라이브 플러스 300이 넘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고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작년 2월 올 2월 달에 조달했던 라이브 플러스 한 40, 50bp 언더 그 수준에서 조달이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선사들 LTV 한 80, 70까지는 라이브 200 언더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 소신이고요. 이 금리 수준은 선박이라든가 해운사라든가 뭐 기간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뭐 LTV 한 70% 정도에 한다면 라이브 플러스 200bp 내외에서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기금 일실의 스탠스는 그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8시 10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직접적으로 뭐랄까 그 코로나 사태로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그 단체인 그 선주협회도 오늘 좀 나오셨고 또 유병세 전무님이 지금은 전무님 아니십니다만 그 유병세 전무님도 그 이제 단체 협회에서 또 근무한 적도 있고 하시니까 혹시 선주협회나 조선업협회에서 좀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 권호인 선배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해박한 그런
지식 갖고 계신데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다 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멘트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봉기 상무님 한 말씀 오늘 듣고 나신 소감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봉기입니다. 예, 소리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네네네. 저희는 우리가 지금 그 18년 19년 같은 경우에 전체 업계 매출이 한 33조 정도 됩니다. 작년 거 지금 집계 중인데 작년 거 집계가 다 끝나면 아마 한 33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1, 4분기는 뭐 매출 2% 정도 감소했다고 아까 정의원 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2, 4분기부터 3, 4분기, 4, 4분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IMF나 WTO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클락스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일단 해상 화물이 없어질 것이고 또 해상 화물이 줄어들게 되면 운임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걸 종합해서 평가할 때 적게는 20%, 또 많이 잡으면 한 30~40%까지도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났을 때 한 2007년 대비 매출이 한 38%, 거의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 걸 비춰보면 올해도 그보다 어쩌면 뭐 더할지는 물론 이게 2008년도 때는 그 전에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시에 운임이 대폭락하면서 그렇게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의 운임 폭락은 아닐지라도 그에 못지않은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매출 원가 중에서 고정비로 들어가는 것이 뭐 한국은행 이런 데 보면 한 80%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에 부족한 자금이 한 4조, 5조, 많게는 6조, 7조 막 이 정도까지 된다고들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양부랑 같이 협력도 하고 또 해양부는 금융위에 쫓아다니면서 요번에 대책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정우영 변호사님 나가신 것 같은데 실장님 또 정우영 변호사님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P12O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정 변호사님이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근데 내가 좀 헷갈리는 게 애초에 1차 비상 그 경제 회의 때 100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서 또 75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대책이 지난번에 나왔죠. 75조 중에 40조는 HMM에 대한 것이고 35조가 가용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P12O 공급 추가 확대라는 게 5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1차 비상경제회의 때 이미 P12O가 1.7조에서 5조 더해가지고 6.7조로 확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 5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건지 그런 것들이 하나 궁금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 회원사에서도 P12O에 이제 여러 회원사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못 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너희 회사는 뭐 한도가 소진됐다는 등, 너희 회사는 레이팅이 낮아서 할 수 없다는 등, 너희 회사는 부채 비율이 얼마 현재 650이거든요. 650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또 공사에서
2,600억을 PCB로 후순위로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추가적인 조치들이 생기면 기존에 지원받기 어려웠던 회사들이 지원을 더 잘 받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점들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 정우영 변호사님 계시고 잠깐만요. 잠깐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소리가 이게 많이 나서 제가 두 가지 확인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확인. 아까 34조란 거는 우리 그 원양 해운 선주협회 산하 매출 34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고 원가 아까 말씀하시면서 부족 자금이 4조, 5조, 6조라 하시면서 고정비가 몇 프로라 하시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80%라고 지금 돼 고정비 있습니다. 80%. 예. 원가의 80%라고요? 줄어들더라도 같이 줄어들지 않는 매출 원가 중에서 같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그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조 정도의 매출 올리고 매출 원가가 한 31조 뭐 이 정도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20년도에는 아마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4, 5조 심하면 6, 7조까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우리 정우영 변호사님 아까 그 조범기 상무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신 것 그 같아요. 5조는 기왕에 발표했던 그 5조를 반복해서 쓴 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6.7조 중에 해운업에 할당되어 있는 신용보증 기준에서 보증하겠다고 했던 거는 1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후순위로 1,600억 원을 더 받아줄 테니까 프라이머리 CBO에 해운업에 2,600개를 좀 할당을 해달라는 게 KOBC의 요구사항이고요. 그만큼 1,600개만큼이 더 붙었기 때문에 최초 발표 때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추가로 회사채에 1,000억을 더 하겠다고 KOBC에서 했는데요. 요 1,000억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리 CBO도 아니고 공모채도 아니고 그냥 참호사채로 무조건 1,000억 인수하는데 하겠다. 이렇게 KOBC 발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신보와 KOBC 합쳐서 2,600억, KOBC가 회사채 인수하는데 1,000억, 그래서 한 3,600개 정도가 회사채 인수에 쓰이게 돼서 초기 발표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고 뭐 숨쉬기가 좀 더 나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병세 전무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예. 지금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금 수주 잔량 같은 경우가 그래도 2,200만 CGT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그런 대로 하겠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발주량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16년도에 최악의 한 200만 CGT를 조금 넘어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뭐 1사분기에 작년 대비 한 70%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 좀 앞으로가 우려가 되는데 다만 지금 크락슨에서도 원래 금년도 발주량이 한 3,850만 CGT를 예상했다가 금년 3월 달에 그걸 한 2,000만 정도로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 발주량 중에 우리가 한 30%를 수주를 한다면 겨우 이제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든 이 굉장히 그 수주량이 작기 때문에 향후 한 1년 후에는 1년 뒤에는 상당한 어떤 우려가 조선업계도 닥칠 거로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어떻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그 하반기에는 그 좀 수주가 좀 많이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무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업 수량까지 예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인 사장님,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호인입니다. 저는 그 회의를 참여하면서 코로나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게 국제물류업종인데 여객기가 올해에 90%가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월드와이드로. 그래서 여객기에 화물 싣는 양이 전 세계 화물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못 움직이게 돼서 지금은 항공 화물 운임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LA가 킬로그램당 3,500원 하던 게 지금은 15,000원, 조금 있으면 킬로그램당 2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 업계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항공 화물기를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는 너무나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여객 중심의 그 항공사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이슈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속해 있는 국제물류도 무역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여객기 그러니까 90% 운항을 못했고 40%가 뭐라고 하셨죠? 40%? 여객기에 화물을 싣고 다닙니다. 여객기 화물이 여객기에. 예, 전 세계 그 항공 화물의 예, 40%를 여객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항공 화물 그 운송료가 뛰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정된 시간 23분 지났고 더 이상 신청할 분이 없으셔서 이걸로 이제 그 37차 세미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우리 평소 연구회 할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말씀들을 기탄 없이 해주셔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산업 전체가 어려질 것 같고 또 해운 조선뿐만 아니라 금융도 어려질 것 같은데,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은 우리 이 사태를 잘 해결하고 우리나라 해운 조선 물류 산업이 다시 더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기 전에 한 1, 2분 정도, 한 분 정도 우리 오늘 참석한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경 사장님 지금도 계시나요? 네. 우리 신 선배님 한번 좀 전체적인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조금 전에 카톡도 보냈는데,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녹아내는 것보다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무리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도 우리 선박 건조 금융 연구에는 살아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수 이사님. 예, 교수님. 멀리 목포에서 오셨는데 한 말씀 듣고 우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선박금융연구에 처음 참여를 했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병세 전무님도 반가웠고요. 그리고 장실
장 실장, KDB 장 실장님도 반가웠습니다. 저희 대한조선은 뭐 조선업계가 좀 어렵지만은 뭐 옛날에도 어려운 거 잘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견뎌낼 거고요. 또 정상을 위해서 잘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인혜 국장님 계세요? 이인혜 국장님 계세요? 나가셨어요? 아, 바쁘셔서 나가셨나 보다. 우리 곽용신 기자님도 가셨나요? 예, 예. 아, 그러시면 이석행 선배님 계세요? 예, 저 있습니다. 자, 선배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마치죠.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이런 것을 가끔씩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이게 이제 녹화가 또 된다 그러니까 녹화된 자료를 다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또 한번 반복해서 듣고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꿀꿀해서 술 한잔 하실 분들은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예, 술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